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3차시 과학 수업 영상을 촬영하게 된 박현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진입니다. 일부러 한번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선생님은 3차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의 수업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업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잠깐 흔들렸네요. 자,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똑같이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학습지 프린터가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 중앙현관에 사물함이 있습니다. 사물함에 학습지를 다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배치해 놨습니다. 그거를 가져가서 가정에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와 학습지가 준비됐나요? 교과서와 학습지가 준비됐으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펜도 기호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손이 탔는지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에 강수현 선생님 수업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지구 곳곳의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영상에서는 사진 자료로 해양 생물과 육지 생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교과서 96페이지랑 그리고 97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과서에 다양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물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더니 갈라파고스 땅거북, 이제는 익숙하죠. 그리고 갈라파고스 핀치새, 바다 이구아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물은 1차시 그리고 2차시 영상에서 봤듯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룩말의 털무늬 변이 예시도 봤었고, 교과서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에 대한 변이도 살펴봤었습니다. 목이 짧은 갈라파고스 땅거북과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서로 다른 곳에 사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그림 3-4처럼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나타난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다시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첫 번째, 갈라파고스 땅거북 무리는 목이 처음에는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도 있었습니다. 난 목이 조금 더 길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인장은 키가 큰데 목이 짧은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배고픈데도 요 선인장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목이 긴 변이를 가진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난 키가 큰 선인장을 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선인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갔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살게 된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목이 짧은 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고,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오늘과 같이 목이 긴 종류의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의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된다. 이것이 지난 1차 시와 2차 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수업을 진행할 거냐? 봐봅시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고
낮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요 내용이 이번 3차 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양한 생태계에서 두 가지 생태계를 놓고 어떤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가, 어떤 생태계가 생물이 다양한가, 이것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검색,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여기에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을 검색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잠깐 미뤄두고 이제는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여러분도 준비가 돼 있죠? 학습지가 만약에 학교에서나 프린터가 모두 다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가면은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학습지를 내려받아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 일정한 생태계 내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높고 낮은 것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봐봅시다. 자, 생물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뭔지 잘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예시 첫 번째. 이렇게 나눠 볼게요. 생태계 A, 생태계 B가 있어요. 생태계 A에는 풀, 그리고 풀을 먹고 사는 메뚜기, 메뚜기를 먹고 사는 개구리,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B에는 풀을 먹고 사는 사슴, 토끼, 들쥐, 메뚜기. 그리고 사슴을 먹고 사는 호랑이, 사슴과 토끼를 먹고 사는 호랑이도 있네요. 그리고 들쥐를 먹고 사는 올빼미도 있어요.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사는 개구리가 있고요. 심지어 들쥐는 또 메뚜기를 먹네요. 좀 더 있어요. 뱀이라는 친구는 토끼도 먹고 들쥐도 먹어요. 또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도 있는데 뱀은 개구리도 먹어요. 또 올빼미란 친구도 있어요. 올빼미는 들쥐를 잡아먹네요. 그리고 뱀은 잠시만요. 너무 정신없네요. 자, 풀이 있는데 풀을 잡아먹는 메뚜기,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 개구리를 잡아먹는 매까지 있습니다. 아까 여기 토끼랑 들쥐를 잡아먹는 뱀이 있었는데 뱀을 잡아먹는 매도 있어요. 또 토끼랑 사슴을 잡아먹는 호랑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고, 생태계 B에는 10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고, 생태계 A에는 총 4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두고 봤을 때 아까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많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생태계 A와 B 중에 어떤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맞아요. 생태계 A보다는 B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생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B가 A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생태계 A와 B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생태계가 생물이 다양한지, 생물 다양성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생태계 A는 네 가지 종이 단순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먹이사슬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먹이사슬에 대한 내용은 여기 생태계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서 3-3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이고, 말이 더듬어지네요. 자, 생태계 A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개구리가 멸종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구리가 멸종이 되면은 개구리의 포식자인 뱀도,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도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생태계 A는 개구리 하나 사라졌는데 뱀도 사라져서 풀하고 메뚜기밖에 살지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 생태계 B로 넘어가 봅시다. 생태계 B는 아주 복잡한 먹이 관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생태계 B는 10가지 종류의 종이 복잡한 먹이 그물로 형성하고 있다. 생태계 B에서는 자, 개구리가 똑같이 사라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개구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과 매가 있네요. 자, 뱀 봅시다. 뱀. 뱀은 개구리만 먹고 사나요? 아니죠. 토끼랑 들쥐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은 개구리가 사라졌다고 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뱀 사라지지 않고 토끼랑 들쥐를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구리를 먹고 살던 매 있네요. 매. 개구리가 없어졌다고 매도 죽어야 되나요? 아니네요. 매 누구도 먹죠? 토끼도 먹고 뱀도 먹었네요. 그래서 매는 개구리가 사라졌다고 해도 뱀과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태계 B는 아주 복잡한 먹이 관계로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한 종이 멸종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종은 총 9종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생태계 A와 생태계 B 중에 어떤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생태계 B가 개구리 한 마리가 없어졌다 해도 나머지 다른 생물들이 생존이 가능한 것을 봐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안정돼서 생태계 평형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뒷장에서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교과서 99페이지 내용을 학습지로 옮겨봤습니다. 학습지에 작성을 해도 좋고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교과서 99페이지 여기 해보기 있죠? 해보기에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숲하고 밭이네요. 밭. 숲과 밭에 사는 생물을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자, 한번 자유롭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를 누르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숲에는 뭐뭐뭐 살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진을 여기 살짝 봤을 때는 선생님도 숲에 가봤는데 숲에는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겠죠. 한번 써봅시다. 소나무, 또 뭐 제주도에는 삼나무도 있죠. 삼나무, 그리고 나무들하고 살고 있는 또 뭐 선생님이 좋아하는 밤나무 뭐 이런 식으로 밤나무 등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나무 종류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무만 숲에 살까요? 아니죠. 숲에는 뭐 개구리, 아까 앞장에서 나왔던 개구리, 또 숲에 가면 종종 보이는 무서운 뱀, 그리고 지렁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그죠? 등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밭에는 선생님 조부모님도 밭을 읽으시는데 선생님 조부모님이 기르시는 밭의 종목에는 밭은 주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종류의 곡식 또는 뭐 식물들을 기르고 싶어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류로 제한을 해서 기릅니다. 그죠? 선생님도 밭에서 몇 번 일해봤는데 선생님 할머니 댁에는 배추, 그리고 무, 그리고 고추를 기릅니다. 고추. 이렇게 배추, 무, 고추, 배추밭에는 배추만 키우고 무밭에는 무만 키우고 고추밭에는 고추만 키웁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있네요.
고구마 밭에는 고구마만 키워요. 이렇게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류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배추밭이라고 해봅시다. 배추밭이라고 해보면 배추밭에는 무, 고추, 고구마가 없죠. 배추만 키우고. 그래서 배추밭에는 배추, 또 배추를 배추 주변을 맴도는 나비, 땅에 있는 지렁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생물의 수가 숫보다는 어떨까요? 수가 좀 적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식물의 종류를 기르고 싶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종류로 제한해서 기르기 때문에 배추, 또 나비, 지렁이, 조금 다양한 곤충들, 즉 살고 있는 생물의 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 봅시다. 숲과 밭 중 생물 다양성이 큰 곳은 어디일까요? 숲에는 소나무, 삼나무, 밤나무, 개구리, 뱀, 지렁이, 또 쥐며느리 등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면에 밭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종류로 제한되면서 식물을 기르기 때문에 배추, 나비, 지렁이 등 살고 있는 생물의 수가 적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배웠듯이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의 종류가 어때야 높다고 했죠? 생물의 종류가 많아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숲과 밭 중 생물 다양성이 큰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집에서 말하고 있겠죠? 네. 숲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왜 숲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집에서 선생님처럼 쓰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퀴즈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약간의 시간을 줄게요.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아직 못 푼 친구들은 여기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잠깐 동영상 강의를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시간 관계상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숲보다 밭의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니죠. 아까 숲이 크다고 했죠. 그죠? 1번은 땡이네요. 2번 생물의 종류가 많은 곳이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으면 숲이 다양성이 크다고 했죠. 맞네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 4, 5번까지 한번 봐봅시다. 3번 북극지방은 적도지방보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극지방이 적도지방보다 클까요? 적도지방은 다양한 숲이 있고 북극지방은 빙하가 있기 때문에 숲이 많은 적도지방의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가 됐네요. 변이와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 다양성과 관계가 없나요? 아니죠. 아까 교과서에 나왔듯이 변이와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5번 한 종류의 생물이 많이 살고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종류의 생물이 많이 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종류가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정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와 교과서로 하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에 종이 쳐버렸네요. 여러분 종소리 익숙하죠? 자, 이어서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에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을 한번 검색해보는 것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교과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다양한 생물들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창에 여기 선생님은 검색했었네요. 뭐라고 치냐면 www. 여기를 국립생물자원관 검색하면 내용이 나오고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여러분이 너무 심심해할까봐, 화면만 나오면 심심해할까봐 일부러 그냥 얼굴을 넣어봤습니다. 잘 보이죠? 네. 국립생물자원관에는 다양한 생물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좀 더 생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검색했던 장미와 멧돼지도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떤 생물을 먼저 검색해 볼까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교목이 뭔지 아나요? 교목은 청송이라는 청송회의실 이렇게 있죠? 청송이라는 나무입니다. 청송은 소나무과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소나무를 검색했을 때는 자세히 보면은 소나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산지의 능선과 사면에 자라는 상록성 바늘잎 큰 키나무다. 이런 식으로 소나무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소나무에는 소나무만 살고 있을까요? 또한 소나무는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소나무의 종류 다양하게, 잠시만요. 선생님이 붓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기다 소나무, 잠방울 소나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미지를 더 보면 여기 새로운 것들이 더 나왔어요. 방크스 소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에 살고 있는 소나무 검정 좀부치라는 생물도 있고요. 소나무에 살고 있는 소나무 무당벌레, 소나무 장립노린재, 소나무 허리노린재, 소나무 뿔나무 좀, 소나무 하늘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소나무와 함께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나무까지는 알아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우리 학교에 교화가 있습니다. 교화 뭔지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교화는 장미입니다. 장미. 선생님이 검색했던 이유가 있겠죠. 장미는 덩굴장미인데 장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미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다. 줄기는 길이 5m에 달하고 전체에 밑을 향하는 가시가 있다고 하네요. 또 잎은 어긋나고 작은 잎 5개에서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관상용으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선생님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할 때 단순한 포털 사이트 검색이 아닌 이렇게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생물의 종 이름과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다양한 생물을 검색하는 방법까지 수업에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